어둠 속에서 빗소리만이 골목을 채우던 그날 밤, 23 편의점 알바생 서민지는 뺑소니 가해자로 지목됩니다. 하지만 진짜 목격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말이 어눌한 휠체어 택시기사 최창수, 그의 보청기가 자동으로 녹음한 소리와 블랙박스 유리에 반사된 빛이 그날의 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약자들의 증언, 하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조작할 수 없는 소리와 빛의 기록이었죠. 권력과 돈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가해자와 단 하나의 증거로 맞서는 두 사람. 과연 빗방울이 기억한 그날의 진실은 세상에 드러날 수 있을까요? 법정에서 재현된 그날 밤의 빛과 소리 속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멈출 수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던 그 순간, 동승석에 앉아있던 진짜 공범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법정은 숨을 멈춥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23 서민지입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와 단기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면서 4살 아들 도윤이를 키우고 있어요. 남들 보기엔 고단한 삶이겠지만 전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아야만 했죠. 도윤이가 제 전부였으니까요. 아이 아빠는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연락을 끊었어요. 처음엔 원망도 했지만 이젠 그냥 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부모님도 계시지 않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전 정말 혼자였습니다. 도윤이랑 단둘이요.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에서 살았어요. 화장실 문이 삐걱거리고 겨울엔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저희 둘에겐 충분했습니다. 도윤이는 제가 일하는 동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죠. 엄마 언제 와? 도윤이가 전화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게. 하지만 금방은 아니었습니다. 편의점 알바가 끝나면 새벽 2시였고 택배 일은 아침 6시부터였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저녁이었습니다. 편의점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전 젖은 우산을 털면서 계산대 뒤 선반에서 도윤이 기침약을 집어들었어요. 며칠째 기침을 해서 걱정이었거든요. 사장님은 오늘 일찍 들어가 하시면서도 POS기 앞에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비만 오면 시스템이 말썽이었어요. 화면이 자꾸 먹통이 되는 거예요. 민지야, 이거 또 죽었네. 카드 결제 안 돼. 재부팅 해볼게요. 전산 시스템을 껐다 켰다 하는 동안 손님들이 기다렸어요. 다들 짜증스러워했죠. 비 오는 날엔 손님도 많았고 다들 빨리 계산하고 나가고 싶어 했으니까요. 얼마나 걸려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5분. 그 5분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스템이 다시 살아나고 밀린 결제를 처리했어요. 손님들이 하나씩 나가고 드디어 마감 시간이 됐습니다. 수고했어. 조심히 들어가. 네, 사장님도요. 우산을 펴고 밖으로 나섰어요. 빗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게 아니라 퍼붓는 수준이었죠. 운동화가 금방 젖었어요. 배송 마감 알바까지 끝내고 집으로 향하는 길, 우산을 접으면서 서둘렀습니다. 도윤이가 혼자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었거든요. 벌써 9시가 넘었어요. 아이 혼자 두고 나오는 게 늘 불안했지만 일을 안 할 수도 없었습니다. 골목 어귀를 돌아서는데 갑자기 타다닥 타다닥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 같았죠. 그리고 비명 철퍽하는 물 튀는 소리가 뒤엉켰습니다. 뭐야? 본능적으로 소리 나는 쪽으로 뛰어갔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군가 다친 것 같았거든요. 골목 끝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어요. 검은색 SUV 한 대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고 길바닥엔 부러진 사이드 미러 조각이랑 반쯤 접힌 작은 우산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기 우산이었어요. 분홍색의 토끼 그림이 그려진 우산이었죠. 누가 사람을 쳤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지만 다들 멍하니 저를 쳐다만 봤습니다. 빗속에서 우산 쓴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었어요. 모두 놀란 표정이었죠. 누군가 말했어요. 아니, 저기 저 여자가 막 뛰어가던데? 손가락이 저를 향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전 그저 달려온 것뿐인데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요, 전소리 듣고 온 거예요. 차가 도망갔어요. 무슨 차? 검은색. SUV 같았어요.
방금 저쪽으로. 하지만 이미 차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거죠. 곧 경찰이 왔습니다. 구급차도 왔고요. 길에 쓰러져 있던 사람은 중년 여성이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다리를 다친 것 같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옮겼어요. 목격자 있습니까? 경찰이 물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 여자가 뛰어왔어요. 제가 목격자가 아니라 소리 듣고 온 거예요. 소리 들었으면 목격자 아닙니까? 말이 안 통하는 기분이었어요.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시간대 어디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알바 마감하고 배송 일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영수증이나 출입 기록은? 그게 POS기가 다운돼서. 담당 형사님 표정이 묘해졌어요. 제 알리바이를 증명할 만한 게 딱 5분 정도 공백이었던 겁니다. 하필 그 5분 동안 사고가 났고요. POS 다운됐다는 게 확인됩니까? 사장님한테 물어보시면. 그래도 그 시간에 당신이 편의점에 있었다는 물적 증거는 없네요. 설상가상으로 편의점 CCTV도 그날따라 꺼져 있었습니다. 고장 신고가 들어왔는데 수리가 안 된 상태였대요. 서민지 씨 혹시 그날 차 운전했어요? 아니요, 전 차도 없어요. 그럼 왜 현장에 있었죠? 소리가 나서 달려간 거예요. 뭐하러요? 사람이 다쳤을 것 같아서요. 말하면 할수록 꼬이는 기분이었습니다. 형사님은 제 낡은 패딩과 젖은 운동화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그 시선이 너무 무거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목격자들 진술 받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 잘 받으세요. 네. 집에 돌아왔을 때 도윤이 열이 펄펄 끓고 있었어요. 기침도 심해졌고요. 엄마 아파. 미안해 도윤아. 엄마가 늦었지? 아이를 안았더니 몸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시간은 벌써 11시가 넘었습니다. 응급실에 가자니 돈이 걱정이었어요. 그냥 약국 가서 해열제라도 사야 할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였어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다시 출석해주세요.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대폰 화면엔 독촉 문자가 쌓여 있었어요. 통신비 연체, 카드 대금 연체, 어린이집 연체료 알림까지. 숫자들이 눈앞에서 흐리게 번졌습니다. 엄마 물. 도윤이가 칭얼거렸어요. 아이를 안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날 밤 똑같은 시각 그 골목을 지나던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휠체어 택시기사 최창수 아저씨였어요. 아저씨는 50대 후반으로 몇 년 전 뇌졸중을 앓은 뒤로 말이 많이 어눌해졌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처음 뵀을 때 아저씨는 제대로 진술을 못하셨어요. 혀가 굳어서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였죠. 소리, 우산, 왼쪽, 빠르게. 메모장에 단어들을 끄적끄적 적어서 건네셨습니다. 경찰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확히 뭘 보신 건가요, 최창수 씨? 아저씨가 손으로 귀를 가리키면서 뭔가 설명하려고 했어요. 입을 몇 번이나 번긋거렸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록. 기록. 무슨 기록이요? 여기. 아저씨는 자꾸 보청기를 가리켰어요. 경찰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보청기가 왜요? 소리. 남아. 최창수 씨 진술이 불명확하면 곤란한데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아저씨 얼굴이 붉어졌어요. 답답한 표정이었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전 그 표정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주니까 그 답답함을 알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저씨는 그냥 돌아가셨어요. 복도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가시는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처럼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던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뺑소니 용의자로 계속 조사받았어요. 목격자 진술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는데 모두 저를 가리켰습니다. 검은 패딩 입은 여자가 뛰어가는 걸 봤어요. 우산을 들고 급하게 움직이던데요. 분명히 그 여자 맞아요. 키도 비슷하고. 전 억울했습니다. 검은 패딩은 맞지만 전 그저 소리를 듣고 달려간 것뿐인데요. 하지만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편의점 사장님도 증인으로 불려갔습니다. 그날 민지가 이랬어요?
네, 이랬는데. POS가 말썽이어서 정확한 시간은. CCTV는요? 고장났었어요. 수리 신청했는데 아직 안 왔고요. 사장님 진술도 애매했습니다. 저를 완전히 보증해 줄 수 없었던 거죠. 도윤이는 어린이집에서도 힘들어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수군거리는 게 들렸나 봐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윤이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도윤이가. 아니요, 괜찮아요. 애들이 뭐라고 하는 것 같던데.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알아요. 근데 애들이 부모들 말을 듣고 어린이집 마당에서 다른 엄마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뉴스 나온 그 사람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애 엄마가 그런 일을. 전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도윤이 손을 잡고 빨리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도윤이가 물었어요. 엄마, 내가 나쁜 애야? 아니야, 도윤아. 너는 착한 애야. 근데 친구들이 그래. 엄마가 나쁜 사람이래.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야. 곧 다 괜찮아질 거야. 거짓말 같은 위로였습니다. 전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그때 국선 변호사가 배정됐습니다. 한지한 변호사님이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날렵한 인상의 남자였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서민지 씨, 저는 공익 변호사 한지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경찰 조서부터 다시 검토해 봐야겠는데요. 혹시 그날 상황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전 그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설명했어요. POS 다운된 것, 비 오던 것, 소리 들은 것, 달려간 것까지요. 목격자가 또 있다고 들었어요. 네, 최창수 씨라고 택시 기사님이신데 그분 진술서 봤어요.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냈어요. 최창수 아저씨가 쓴 메모들이었습니다. 소리와 반사. 이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변호사님 눈이 반짝였어요. 뭔가를 알아낸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창수시 택시에 블랙박스가 있죠. 그리고 보청기를 착용하고 계시고요. 네, 그런 것 같던데. 요즘 보청기는 자동으로 환경음을 녹음하는 기능이 있어요. 배터리 관리나 소음 패턴 분석을 위해서요. 그날의 소리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요?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게 보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찍히지 않았어도 반사나 그림자로 뭔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특히 비 오는 날엔 젖은 표면들이 거울처럼 작용하거든요. 그럼 그걸로 진짜 범인을 찾을 수 있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볼게요. 변호사님은 바로 최창수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아저씨는 낡은 아파트 3층에 살고 계셨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기 힘들었을 텐데 계단 손잡이에 리프트를 직접 설치하셨더라고요. 창수 씨, 블랙박스 영상 좀 봐도 될까요? 아저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아저씨 택시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태울 수 있도록 개조된 특장차였죠. 변호사님이 노트북을 가져와서 블랙박스에 연결했어요.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자, 나왔네요. 화면에 그날 밤 영상이 나타났어요. 비가 세차게 내리는 어두운 거리였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죠. 여기에요, 이 구간. 변호사님이 프레임 단위로 천천히 돌렸어요. 비가 내리는 밤, 젖은 도로 위로 헤드라이트 불빛이 길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봐요, 여기. 화면을 확대했어요. 버스 정류장 유리에 희미하게 불빛이 반사되어 있었습니다. 이 반사된 빛으로 차량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패턴, 차량 높이, 심지어 번호판까지요. 정말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물리학이에요. 빛은 반사할 때 각도와 거리 정보를 유지하거든요. 특히 비 오는 날엔 여러 표면에서 다중 반사가 일어나요. 유리창, 젖은 아스팔트, 물웅덩이. 이게 다 정보예요. 변호사님은 반사각이랑 평광을 설명했는데 솔직히 다 이해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창수씨 보청기 데이터도 받아봐야겠어요.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보청기를 빼서 건네셨습니다. 작고 정교한 기계였어요. 변호사님이 특수한 장비로 데이터를 추출했습니다. 아저씨 집으로 다시 올라가서 컴퓨터로 분석했어요.
화면에 파형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봐요. ABS 작동음이에요. 타다닥 타다닥 하는 소리. 정말 그 소리였어요. 제가 들었던 그 소리가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주파수가 700에서 900Hz 사이예요. 전형적인 ABS 소리죠. 그럼 이걸로 증명이 되나요? 더 있어요. 여기 우산 접히는 소리. 공기압이 빠지면서 나는 팝 소리죠. 파형이 급격하게 튀는 부분이 있었어요. 맞아요. 제가 우산을 접었어요. 이걸로 타이밍을 맞출 수 있어요. 우산 소리 이후 7초 뒤에 ABS 소리가 나요. 그 사이에 차가 접근한 거죠. 변호사님이 계속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낮은 진동음. 엔진 소리예요. 약 750rpm 정도의 아이들링 주파수예요. 이걸로 차종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차종마다 엔진 특성이 달라요. 실린더 개수 배기량, 구동 방식에 따라 고유한 진동 패턴이 있죠. 이 정도면 대형 SUV일 가능성이 높아요. 변호사님 말에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 남아 있었어. 네, 다 남아 있었어요. 소리와 빛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습니다. 누군가 제 말을 믿어주고 증거까지 찾아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저씨가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질 거야.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아니, 당연한 거. 그날부터 본격적인 분석이 시작됐어요. 변호사님은 며칠 밤을 새우면서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고 음향을 주파수별로 분석했습니다. 저도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편의점 사장님께 다시 부탁드렸습니다. 사장님, 그날 카드 단말기 기록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카드 단말기? 네, POS는 죽었어도 카드 결제는 통신사 서버에 기록이 남잖아요. 아, 맞네. 한번 알아볼게. 며칠 뒤 사장님이 자료를 주셨어요. 민지야, 이거 받았어. 통신사에서 보내준 거야.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민지 씨, 여기 봐요. 19시 42분 30초 카드 승인 대기 시작. 19시 43분 5초 승인 완료. 정확히 5분 공백이죠. 네, 그 사이에 제가 알바 마감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승인 대기 목록이 5건 쌓여 있어요. 손님들이 기다렸다는 증거죠. 이걸로 알리바이를 보강할 수 있어요. 작은 희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만만치 않았어요. 구청 도로가 하청업체 대표 오태식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이 남자는 지역에서 꽤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구청장 사위였고 여러 공사를 따내는 업체를 운영했죠. 애 엄마라고 동정받나 보네. 태식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대요. 요즘 세상이 그래. 약자 코스프레하면 다 봐준다니까. 그리고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공사장 CCTV 백업을 하루 만에 덮어서 버린 거예요. 증거 인멸이었죠. 변호사님이 CCTV 영상을 요청했을 땐 이미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저장 용량 부족으로 자동 삭제됐습니다. 자동 삭제요? 그렇게 빨리요? 네, 저희는 이틀 단위로 덮어쓰기를 해서. 너무 빠른 대응이었어요. 누가 봐도 의도적이었죠. 이렇게 나올 거면 우리도 준비해야 해요. 변호사님은 최창수 아저씨 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아저씨는 정리정돈을 정말 깔끔하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책장엔 운행 일지가 날짜별로 꽂혀 있었고 각 노트마다 그날의 날씨를 나타내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창수 씨, 이 노트들 다 운행 일지예요?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쓰는 거. 대단하시네요. 여기에요, 이날. 변호사님이 빗방울 스티커가 붙은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정시 운행 경로, 탑승객 정보, 정차 시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신호등 대기 시간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8시 40분 복지관 출발. 19시 10분 병원 도착. 19시 25분 병원 출발. 모든 시간이 정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19시 42분 청솔 아파트 사거리 통과. 신호 대기 2분. 사고 시각이었습니다. 창수 씨, 이거 매일 쓰세요?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습관. 기록. 중요. 맞아요, 정말 중요해요. 이게 우리 무기가 될 거예요.
변호사님이 감탄했습니다. 이 꼼꼼한 기록이 우리의 무기가 될 거였어요. 다음 날 변호사님은 현장으로 직접 갔습니다. 저도 함께 갔어요. 그 골목 버스 정류장 공사장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민지 씨 여기 봐요. 버스 정류장 유리에 LED 광고판이 붙어 있었어요. 이거 전멸하죠? 네, 깜빡거려요. 이 전멸 주기가 일정해요. 대부분 60Hz거든요. 그걸 타임코드로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빛도 시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블랙박스 영상에서 이 광고판 깜빡임을 세면 초 단위로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초정밀 타임스탬프죠. 신기했어요. 소리와 빛으로 그날의 진실을 복원할 수 있다니요. 변호사님은 거리 곳곳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도로의 임시 차선 테이프, 공사장 전멸 등 쇼윈도 유리의 각도까지 세세하게 기록했어요. 이 테이프 야광 재질이죠? 네, 밤에 빛나요. 이것도 변수예요. 헤드라이트가 이 테이프를 비추면 반사가 일어나거든요. 자칫 가짜 차선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사고 원인일 수도? 가능성은 있어요. 분석해봐야죠. 변호사님은 며칠 동안 분석에 매달렸습니다. 저도 도윤이를 재우고 밤늦게까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도왔어요. 커피 타드리고 자료 정리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민지 씨 집에 가서 쉬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 일인데 제가 도와야죠.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눈에 다크서클이 짙어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분석이 끝났습니다. 변호사님이 결과를 보여줬어요. 민지 씨 이거 봐요. 헤드라이트 패턴이 3가지로 분류됩니다. 각 차종마다 고유한 DRL 패턴이 있거든요. 화면에 3가지 헤드라이트 이미지가 떴습니다. 이 중에서 블랙박스 반사와 일치하는 건 이거예요. 대형 SUV 국산 모델. 제조사는 3곳 정도로 압축됩니다. 그럼 그 차를 찾으면? 네, 범인을 찾을 수 있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진짜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는 사이 오태식은 목격자들을 하나씩 만났어요. 선물을 돌리고 기억을 조작했습니다. 그날 검은 패딩 여자 뛰었잖아요. 확실히 봤죠? 그랬던 것 같기도. 아니, 확실히 봤어요. 생각해보세요. 비 오는 밤 검은 패딩 우산 들고 급하게 움직이는 여자.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 기억이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애초에 불확실했던 목격담이 확신으로 굳어졌어요. 그게 권력의 힘이었습니다. 태식은 지역 유지들도 만났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약자라고 하면 다 봐주는 세상이에요. 저도 억울합니다. 그래도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요? 목격자가 3이나 있습니다. 그 여자가 현장에 있었어요. 여론을 만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변호사님은 이에 맞서 반사 영상을 더 정밀하게 분석했어요. 패딩의 광택, 우산 색깔의 채도를 역으로 계산했습니다. 민지 씨 패딩은 무광이죠? 네, 싸구려라 광택이 없어요. 그런데 목격자들이 말한 건 유광 패딩이에요. 빗물에 반짝이는 걸 봤다고 했거든요. 그럼? 반사율이 다릅니다. 무광 패딩은 빛을 흡수해요. 유광 패딩은 반사하고요. 물리적으로 다른 거죠. 그럼 오인한 거네요? 네, 실제로 본 게 아니라 들은 이야기를 본 것처럼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의 오염이에요. 법정에서 써먹을 수 있는 논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창수 아저씨 택시 바퀴에서 스파이크형 나사가 발견된 거예요. 아저씨가 전화했어요. 민지 씨, 타이어.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나사. 박혔어.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택시가 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바퀴가 펑크 난 상태였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괜찮아. 하지만 아저씨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누가 일부러 한 거란 걸 알고 계셨죠. 아저씨는 한밤중 도로 한가운데서 혼자 타이어를 교체해야 했습니다. 휠체어를 스스로 내리고 공구를 꺼내고 타이어를 바꾸는 동안 누군가 뒤에서 플래시를 비췄대요. 사진을 찍고 사라졌다고요. 협박이었어요. 아저씨 경찰에 신고하세요. 증거. 없어. 그래도 이건. 괜찮아. 이 정도. 아저씨는 담담했지만 저는 무서웠습니다. 이 싸움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도윤이 어린이집에 데리러 갈 때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계속 확인했어요. 밤에는 문단속을 3번씩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에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민지 씨 어젯밤에 사무실 창문에 돌이 날아왔어요. 네? 정말요?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멈추라고. 변호사님, 괜찮아요. 이 정도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에요. 하지만 변호사님 목소리에도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민지 씨 혹시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어요. 아니요, 전 끝까지 갈 거예요. 도윤이한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더 조심합시다. 겁먹으면 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휠체어 택시 기사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최창수 아저씨의 동료들이었습니다. 형 혼자 싸우게 둘 수 없죠. 우리도 기록 있어요. 도와드릴게요. 형 같이 갑시다. 10명이 넘는 기사님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각자 자기 블랙박스 영상을 가져왔어요. 그날 밤 그 일대를 지나간 차량들 영상이었습니다. 이거면 도로 전체를 복원할 수 있어요. 변호사님이 감격했습니다. 약자들의 연대가 시작된 거였어요. 다들 고맙습니다. 아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 당연한 거죠. 우리가 서로 안 도우면 누가 도와줍니까? 맞아요. 우리끼리라도 뭉쳐야죠. 기사님들은 각자 그날 밤의 영상을 내놨습니다. 변호사님이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이 영상은 청솔 아파트 쪽이네요. 이건 공사장 근처고. 여러 각도의 영상이 모이니까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봐요. 2차 검은색 SUV. 같은 시각에 3대의 블랙박스에 잡혔어요. 그럼 경로를 추적할 수 있어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도윤이를 데리고 경찰서에 다시 갔어요. 제 아들 그림일기예요. 그날 그린 거예요. 도윤이가 그린 그림엔 엄마가 우산을 접고 손을 잡고 뛰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옆에 펑하고 글씨도 쓰여 있었어요. 아이 나름대로 그날을 기록한 거였죠. 엄마가 우산 접을 때 소리 났어요. 4살 아이의 증언이었지만 보청기 녹음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우산 팝 소리가 19시 42분 45초에 녹음됐어요. 도윤이 그림일기의 시간과 맞습니다. 작은 증거들이 하나씩 모였습니다. 드디어 검찰 송치 전 사전 공개 검증이 열렸어요. 회계사, 교통공학자, 이비인후과 전문의, 시민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도윤이는 친구 엄마가 봐주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빔 프로젝터로 소리 스펙트로그램을 띄웠어요. ABS 소리, 우산 팝 소리, 물 튀는 소리가 순서대로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패턴을 보세요. 사고 발생 4초 전부터 ABS가 작동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뜻이죠. 교통공학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스티어링 각도가 너무 작아요. 회피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어떤 의미죠? 보행자를 보고도 제대로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속도도 줄이지 않았고요. 그냥 밀고 지나간 거예요. 패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보청기 데이터의 메타로그를 확인했습니다. 타임스탬프랑 펌웨어 버전 다 일치해요. 이 데이터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보청기 제조사에서도 확인서를 받았고요. 그럼 이 소리는 진짜라는 거네요? 네, 진본입니다. 그때 오태식 측 변호인이 반격했어요. 하지만 목격자 3명이 서민지 씨를 지목했습니다. 현장에서 뛰어가는 걸 분명히 봤다고요. 목격자 진술이 항상 정확한 건 아닙니다. 변호사님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밤 어둠 속에서 본 기억은 왜곡되기 쉽죠.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패딩의 반사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서민지 씨 패딩은 무광 재질입니다. 반사율이 5% 이하죠. 하지만 목격자들은 반짝이는 패딩을 봤다고 증언했어요. 반사율 30% 이상의 유광 재질입니다. 그럼? 물리적으로 다른 옷입니다. 목격자들이 본 사람은 서민지 씨가 아니에요. 패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산 색깔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민지 씨 우산은 검은색. 하지만 목격자 중 1명은 파란색 우산을 봤다고 했어요. 기억이 오염된 겁니다.
오태식 측 변호인이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현장에 있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 소리 듣고 달려간 겁니다. 사고 발생 10초 후에요. 블랙박스 타임스탬프로 확인됩니다. 시민 대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그 차를 몰았죠? 진짜 범인은 누굽니까? 변호사님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우리도 확신은 못했어요. 오태식 본인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인지. 차량 특정까지는 됐습니다. 오태식 씨 회사 법인차와 동일한 모델이에요. 운전자는 계속 추적 중입니다. 그때 최창수 아저씨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휠체어를 밀고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패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저씨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들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내뱉었어요. 혀가 굳어서 발음이 어눌했지만 아저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자, 빠르게. 왼쪽에서. 아저씨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보였습니다. 멈출 수 있었어요. 근데 안 멈췄어. 사람. 먼저. 마지막 두 단어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사람 먼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 말은 어눌했지만 그 어떤 변론보다 강력했어요. 패널들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최창수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증언 감사합니다. 검증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태식의 처남이 자수한 거예요. 제가 몰았습니다. 뉴스에 나온 그 사람은 4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김진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술 마시고 형님 차 빌려서 사고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알리바이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편의점 영수증 CCTV 영상까지요. 그날 밤 혼자 운전했습니다. 형님은 몰랐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즉시 분석에 들어갔어요. 민지 씨 이 영상 메타데이터 조작됐어요. 정말요? 날짜가 그날이 아니에요. 이틀 전 영상을 가져다가 타임스탬프만 바꾼 겁니다. 그럼 거짓말이네요? 네, 완전히 꾸민 시나리오예요. 변호사님은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어요. 차량 정비소 백업 데이터예요. 착좌 센서 로그가 남아있어요. 착좌 센서요? 차 시트에 앉으면 무게를 감지하는 센서예요. 에어백 작동을 위해서요. 이 로그를 보면 누가 어디 앉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그날 19시 30분경 운전석에 82kg, 동승석에 103kg이 감지됐어요. 그게 뭘 의미하죠? 김진수 씨는 80kg대예요. 오태식 씨는 100kg이 넘고요. 그럼? 운전자는 김진수, 동승자는 오태식. 둘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더 있어요. 에어백 잔여물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에어백이요? 사고 당시 동승석 에어백이 터졌어요. 그 잔여물 성분이 민지식 코트에서 검출됐습니다. 어떻게 그게 제 코트에? 편의점 앞에서 그 차가 지나갔을 때 묻었을 겁니다. 바람에 날려서요. 아주 미세한 양이지만 법의학적으로 확인됐어요. 미세한 증거였지만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태식도 그날 차에 있었다는 거네요? 네, 공범입니다. 아니, 어쩌면 주범일 수도 있어요. 오태식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증거를 없애려고 했어요. 그날 밤 정비소에 불이 났습니다. 차량 데이터가 저장된 서버실이었어요. 큰일 났어요. 정비소에 불이. 변호사님이 황급히 전화했습니다. 데이터는요? 백업 NAS가 지하 창고에 있대요. 박상무 센터장님이 지금 가시는 중이에요. 최창수 아저씨의 친구 박상무 센터장이 불길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지하 창고에서 백업 장치를 꺼냈어요. 형 살았어. 데이터 살았어. 모든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태식의 마지막 발악은 실패했어요. 경찰은 오태식을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아저씨는 그날 밤 혼자 한숨을 쉬었대요. 빨리
했으면 스스로를 자책하신 거죠. 제가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그러지 마세요. 내가 빨리. 아니에요 아저씨. 아저씨 덕에 여기까지 왔어요. 진짜예요. 아저씨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민지 씨. 제가 더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모두 기소했어요. 오태식은 공모 증거인멸 도주방조 혐의로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원 앞엔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우산팝 사람 먼저. 손팻말을 들고 응원해줬어요. 비가 다시 내리는 날이었는데 우산 접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팝팝 울렸습니다. 연대의 소리였어요. 도윤이도 작은 우산을 들고 왔어요. 엄마 나도 우산팝 할래. 그래 우리 도윤이. 아이가 우산을 접었어요. 팝 소리가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변호사님은 마지막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버스 도착 알림음이었어요. 보청기 로그에 새 음계짜리 알림음이 녹음됐어요. 도미솔 이 패턴이에요. 그게 왜 중요하죠? 버스 회사 GPS 서버 로그랑 대조할 수 있어요. 버스가 정확히 언제 그 정류장에 도착했는지 알 수 있죠. 데이터를 대조한 결과 초 단위로 시간이 일치했습니다. 19시 42분 52초 버스 도착. 보청기 녹음 시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로써 전체 타임라인이 확정됐어요. 차량 속도와 거리가 정확히 계산됐습니다. 오태식과 김진수의 진술이 완전히 모순됩니다. 이 시간에 혼자 있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오태식은 끝까지 발악했어요. 최창수 아저씨의 의료 기록을 언론에 흘렸습니다. 언어장애 환자의 증언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악의적인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뇌졸중 후유증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목격자? 보청기 녹음 조작 가능성은? 여론이 흔들렸어요. 댓글엔 악플이 달렸습니다. 장애인 동정으로 재판하나? 말 못하는 사람 증언이 뭔 소용?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저씨를 그렇게 모욕하다니요. 그때 아저씨의 언어치료사 선생님이 나섰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하신 거예요. 저는 최창수 씨의 언어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빙성은 말의 유창성이 아니라 기록의 일관성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최창수 씨는 말은 어눌하지만 기록만큼은 완벽합니다. 20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운행 일지를 작성하셨어요. 이게 신빙성 아닙니까? 하지만 언어장애는 표현의 문제입니다. 인지나 기억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말이 어려워서 더 꼼꼼하게 기록하신 겁니다. 선생님 말씀에 여론이 다시 돌아섰습니다. 시민들도 다시 들고 일어났어요. 법원 앞에서 서명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장애인 차별 반대. 약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법원 앞에서 작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늘 두렵습니다. 말해도 안 믿어줄까봐, 증거가 없어서 질까봐. 하지만 오늘은 덜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니까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최창수 아저씨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어눌해서 무시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기록으로 소리로 빛으로 증명하셨습니다. 민지 씨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도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4살짜리 아들이 저를 위로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특별 검증을 명령했습니다. 법정 안에서 그날 밤을 재현하는 실험이었어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법정이 어둡게 조정됐습니다. 똑같은 헤드라이트, 똑같은 유리 패널, 똑같은 전광판이 설치됐어요. 분무기로 빗방울까지 재현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변호사님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물방울이 유리에 맺히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반사됐어요. 컷오프 라인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패턴이 오태식 씨 차량과 일치합니다. 동시에 스피커로 보청기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ABS 소리, 우산팝 소리, 물 튀는 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어요. 마치 그날 밤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멈출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안 멈췄어요. 회피 조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입니다.
재판장도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검사가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동승자 에어백 잔여물, 착좌 센서 로그, 루프렉 흑 성분 분석. 오태식 씨, 당신은 그날 동승석에 있었습니다. 오태식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공모하고 증거를 없앴고 도주를 방조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를 회유하고 피해자를 모함했습니다. 제가 운전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옆에 있었죠. 멈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라고 했죠. 오태식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최후 진술이었어요. 떨리는 다리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법정 앞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저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심호흡을 했어요. 저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오태식 씨도 김진수 씨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다시는 아이들이 우산을 접으며 무서워 뛰지 않도록 해주세요. 재판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보다 돈보다 권력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재판장이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최창수 아저씨도 일어서려고 하셨어요. 휠체어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동료 기사 두 분이 부축했어요. 형, 우리 다 같이 섰습니다. 아저씨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사람. 먼저.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어요. 다음 기일에 선고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고일이 왔어요.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 손은 땀으로 젖었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진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오태식, 공모 증거인멸, 도주방조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마지막. 피고인 서민지 무죄. 무죄. 그 단어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재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수의 약한 증언이 다수의 큰 거짓보다 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리와 빛은 거짓을 견디지 않습니다. 과학적 증거는 목격자의 오염된 기억보다 정확합니다. 최창수 씨의 기록, 서민지 씨의 알리바이, 여러 택시 기사들의 연대가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도윤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이겼어? 응, 이겼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최창수 아저씨가 휠체어를 타고 다가오셨어요. 아저씨도 울고 계셨습니다. 민지 씨, 축하해요. 아저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 안았습니다. 말없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변호사님도 웃고 계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민지지. 창수지. 변호사님이 없었으면. 아니에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하늘이 개었어요.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쳤습니다. 최창수 아저씨가 멈춰섰어요. 하늘을 올려다보시면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접었어요. 팝팝팝 소리가 연이어 났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보냈어요. 우산 팝 소리가 승리의 신호가 됐습니다. 오태식이 호송차에 오르기 전 잠깐 멈춰 섰습니다. 최창수 아저씨를 봤어요.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움이 아니었어요. 이제 멈추라는 신호였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를. 오태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랐어요. 그날 밤 전 도윤이를 꼭 안고 잤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며칠 뒤 지역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야간 보행자 우선구역이 신설됐어요. 그 골목에 밝은 가로등이 설치되고 횡단보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휠체어 택시 기사들을 위한 기록 교육도 표준화됐어요. 블랙박스와 보청기 데이터의 중요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죠.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저는 도윤이 손을 잡고 그 골목을 다시 걸었어요. 비는 그쳤지만 아직 도로는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봐. 물 반짝여. 그래 예쁘다. 젖은 도로에 햇살이 반사됐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사람 먼저지? 응, 사람 먼저야. 도윤이가 따라 말했어요. 사람 먼저. 작은 목소리였지만 맑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저는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고 낮 시간대 일을 구했습니다. 도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최창수 아저씨는 여전히 휠체어 택시를 몰고 계세요. 말은 여전히 어눌하지만 기록은 계속합니다. 운행일지에 빗방울 스티커를 붙이고 정시 운행 경로를 꼼꼼히 적으세요. 어느 날 아저씨가 저한테 말했어요. 민지 씨, 잘 살아요. 아저씨도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 우리가 함께. 맞아요, 우리가 함께였어요.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한지한 변호사님도 여전히 공익 사건을 맡고 계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요. 가끔 연락해서 안부를 묻습니다. 민지 씨 요즘 어때요? 좋아요, 변호사님. 도윤이도 잘 지내고요. 다행이네요. 언제 한번 밥 먹어요? 네, 꼭이요. 박상무 센터장님도 보청기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소리 기록의 중요성을 알리고 계세요. 강연도 다니시고 책도 쓰신대요. 그리고 그날 함께했던 휠체어 택시 기사분들, 시민들 모두 각자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필요하면 다시 모일 수 있다는 걸요. 비 오는 날이면 생각합니다. 그날 밤 빗방울이 유리에 맺혀 빛을 반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목소리들도 모여서 진실을 비출 수 있었다는 걸요. 도윤이가 자라서 물어볼 날이 올 겁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어떻게 이겨냈는지요. 그때 저는 말해줄 거예요. 혼자가 아니었다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소리와 빛이 기억해줬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고요. 지금도 그 골목을 지날 때면 버스 정류장 유리를 봅니다. 비가 오면 물방울이 맺히고 불빛이 반사돼요. 누군가에겐 그저 젖은 유리일 뿐이겠지만 저한텐 증거가 됐던 그 반사가 보입니다. 진실을 담았던 그 빛이요. 사람들은 약자의 말을 잘 안 믿어요. 힘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한테도 있었어요. 기록이요. 소리와 빛이 남긴 진실이요. 최창수 아저씨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먼저입니다. 차보다 돈보다 권력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그걸 잊지 않고 사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도윤이한테도 가르쳐 주고 싶고요. 최근에 도윤이 어린이집에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엄마와 손잡고 걷는 그림이었는데 위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사람 먼저. 아이가 배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요. 저는 그 그림을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었습니다. 매일 보면서 기억하려고요.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렸어요. 도윤이랑 우산을 쓰고 나갔습니다. 엄마 우산 소리.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렸어요. 톡톡톡. 예쁜 소리지? 응. 집에 돌아와서 우산을 접었어요. 팝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이가 웃었어요. 엄마 우산 팝. 그래 우산 팝. 그 소리가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 소리가 진실을 증명해줬으니까요.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는 거리를 걷습니다. 도윤이가 무릉덩이를 콩콩 뛰어요. 엄마 신나. 그래 신난다. 정말 신이 났어요. 살아있다는 게, 아이와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게, 진실이 밝혀졌다는 게요. 젖은 유리 위로 햇살이 반사됩니다. 빛은 여전히 그곳에 있어요. 진실을 비추면서요. 법정에서 재판장이 했던 말이 계속 생각납니다. 소수의 약한 증언이 다수의 큰 거짓보다 강할 수 있다고요. 소리와 빛은 거짓을 견디지 않는다고요. 증오는 오래갑니다. 하지만 기록과 연대도 오래가요. 무엇을 키울지는 우리가 정하는 거죠. 저는 증오를 키우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도윤이랑 함께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일기장을 샀어요. 매일 밤 오늘의 날씨, 도윤이가 한 말, 감사한 일들을 적습니다. 오늘 일기에는 이렇게 썼어요. 비가 왔다. 우산 팝 소리를 들었다. 이제 그 소리가 무섭지 않다. 도윤이가 웃었다. 감사하다. 간단한 문장들이지만 제 진실입니다. 최창수 아저씨처럼 꼼꼼하게 기록하진 못해도 제 방식대로 기억하려고요. 어느 날 아저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아저씨, 민지 씨, 안녕.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내.
아저씨 택시는 여전히 깨끗했고 운행일지는 조수석에 놓여 있었어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저씨는 제 영웅이에요. 아저씨가 웃으셨어요. 환한 미소였습니다. 민지 씨도 용감해. 우리 다 용감했죠. 맞아. 우리. 그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아저씨 택시가 멀어지는 걸 보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거예요. 밤하늘에 별이 뜹니다. 도윤이가 창밖을 보며 말해요. 엄마 별. 예쁘다, 그치? 응, 반짝반짝. 빛은 어둠 속에서 더 빛납니다. 우리의 진실도 그랬어요.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약하다고 해서 질 수 없다는 걸요. 작다고 해서 무시당할 순 없다는 걸요. 소리와 빛이 기억합니다. 기록이 증명합니다. 연대가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록하세요. 연대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람이 먼저라는 걸요.